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남과 북은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이후 9월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공동위 제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로버트 킹 미국 대북특사의 방북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8월 25일 선군절을 국가명절로 지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세분석국의 송희경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 개성공단 이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4일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가동분단 재발 방지, 기업인의 신변 안전 및 투자자산 보장, 통행통신 통관 문제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 보장,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5개 조항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왔으며 8월 28일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각각 국장급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 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와 상설 사무처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남북공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산하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9월 2일에 제1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개성공단 잠정 중단으로 애간장을 태운 기업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8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남북공동위원회 설치와 9월 2일 회담 개최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였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과는 대조적으로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은 아직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계 여부를 두고 남북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광복절 직후인 8월 16일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8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금강산에서 8월 말 9월 초에 회담을 가지자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9월 2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주인 8월 27일에 다시 당초 제안일인 9월 25일보다 일주일 늦은 10월 2일에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8일에 유감 표명을 하였고 우리 정부는 10월 2일 회담 수용을 북한에 재촉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북한이 우리 정부의 10월 2일 회담 제의를 받을 가능성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북한은 8월 31일에 노동신문에서 민족 분열의 비극을 논하면서 당국자들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5년이나 경과를 했잖아요. 남북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 간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8월 29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은 국방위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한미 을지훈련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모처럼 조성된 화해 분위기에 그늘을 던지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8월 20일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을지훈련 비난 성명을 발표했었고 또 국방위 대변인 담화가 6월 16일에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 이후 처음 나왔으며 우리의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과감한 평화적 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북한의 대외 및 대남 메시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국방의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이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 대외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미국 간 접촉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먼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8월 26일 북한을 방문하여 8월 27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면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면담 자체만 보도할 뿐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케네스 베시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북이 성사되기 직전 북한은 8월 30일에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에 대한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당일에 방북 초청을 철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북한의 조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월 3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 철회를 한미 을지훈련 기간 중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 출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8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는 로버트 킹 특사의 방북과 육제회담 및 북미 대화의 재개를 분리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요. 그리고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8월 30일 귀국한 이후 북한은 8월 31일자 노동신문에서 조선 문제와 관련 있는 유관국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무언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장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북한이 내세우는 철회 배경과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네, 이 대외적으로는 별다른 동향 없었습니까? 지난 9월 1일은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지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북한은 8월 31일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 협의회 대변인 담화로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와 사죄,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최부일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인민보안부 대표단이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이 대남 대외면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지난 8월 28일은 북한의 청년절이었습니다. 북한은 1927년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 결성된 날을 기리기 위해서 1991년부터 청년절을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월 중순부터 평양시 대학생 체육경기 대회, 전국 청년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청년절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있었으나 올해는 중앙보고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8월 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8월 25일 성군절을 북한의 국가명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국가적 명절, 이채로운 기념일인데요. 이 북한의 국경일은 총 며칠이나 됩니까? 북한에서 국경일로 지정한 휴일은 이번에 추가된 성군절을 포함해서 총 18회입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총 22일입니다. 설이나 추석, 정월대보름, 청명 등 민속명절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도 국가적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 김정은 제1비서가 8월 2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도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동향 없었습니까? 먼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8월 24일 조선국제여행사 주최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북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8월 28일에는 역시 조선국제여행사 명의로 상해 연결관 항공노선 확충 및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8월 29일에는 뉴질랜드인 5명으로 구성된 오토바이 여행팀이 북한을 여행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파주로 입국했는데요. 개별 관광 목적으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남북을 횡단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북한 매체들은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한 건설 동향을 지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산 과수농장 현대화, 세포 등판 개간장에서 토지 면적 1만 정보 이상 증가, 그리고 평양의 아동병원 신축 등을 주요 성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9월에 축전장을 향하여라는 구호로 공장기업소의 성과 향상 및 협동농장 가을거지 채비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과 함께 한 주간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코앞으로 다가온 정권 수립을 앞두고 경제성과 창출 독려와 김정은 제1비서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를 두고 일단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북 관계에서는 개성공단 및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가면서 금강산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송혜경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아직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남북의 대화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남북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화와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